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저 동교동 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집, 김홍걸이가 100억에 팔아넘긴 그 집 문제를 놓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라는 자가 뭐라 했습니까? 저기가 거기 지역구다. 내 지역구인데 뭐라 했냐면 이거 세금 들여서 그거 사저 매입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갈수록 가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청래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김대중 정신의 산실. 아니 그 김대중 정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대중 정신이 실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또는 동의하는 국민이 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위 김대중 정신의 산실이라고 하는 그 동교동 집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누가 팔아넘겼습니까?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김대중의 막내 아들이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세금으로 우리가 왜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교동 사저가 위기에 빠졌다. 그 위기를 초래한 자가 누굽니까? 김홍걸이 아닙니까? 김대중, 이희호 부부의 그 아들, 유일한 아들 김홍걸, 자기 형하고 이 동교동 집을 놓고 싸웠던 그 김홍걸이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한 4년 지난 다음에 지금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 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서 세금을 투입해 김대중의 집을 사들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여러분도 그 기사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국비를 대고, 그 다음에 서울 시비를 또 대고, 또 마포구비까지 보태서 매입해서 이 공간, 이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공공공간으로 만들고 문화유산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김대중의 아들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김대중의 아들이 일으킨 문제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걸 갖다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홍걸이 여러분들 김홍걸이 상속세 미납분 아까 그 재산 신고 내역에서 보면 한 8억 1천만 원인가? 한 8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기 위해서 나 돈이 없으니까 그거 내가 저거 동교동 집에 살 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방치하면 폐가가 될 거니까 팔았다. 상속세 내려고 팔았다. 이거 아닙니까? 상속세 미납분이 8억 원인데 100억 원에 팔았으면은 여러분 뭐 그 밖에 무슨 각종 또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그냥 뭉뚱 그려가지고 그냥 고려 안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9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거, 아니, 92억 원을 지금 손에 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홍걸이는 정말 우리 국민 5,100만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죽을 때까지 92억 원은커녕 그 절반은커녕 그 절반의 절반도 쥐지 못할 텐데, 절반의 절반도 아니고 그 절반의 절반도 쥐지 못할 텐데, 김홍걸이는 그 동교동 집을 팔아서 9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쥐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도 돈이 많지만 그런데 김홍걸이는 거기서 쏙 빠져버리고 국민의 세금, 서울 시민의 세금, 그 다음에 마포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비, 서울 시비, 마포 구비로 이 동교동 집을 사들여서 문화공간,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여러분들 이런 정청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김재원,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청래 주장과 관련해서. 정 최고위원, 여기서 말하는 최고위원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국고에서 매입하자는 주장을 했다. 동교동 사저는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 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이 남아있는 장소임에 틀림없다. 글쎄 저는 여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김대중의 아들조차도 그걸 갖다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의 아들이 그걸 갖다가 팔아 넘겼는데 대체 우리 국민들이 왜 그걸 갖다가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기려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대중 정신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이 정말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대중 정신을 정말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왜 이걸 나라 세금으로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뒤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중에 대한 기념물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로 세금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어서 김재원이 이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하면 동교동 사전은 이이호 여사가 김홍일, 홍걸 삼형제가 골고루 나눠 가지라 유언했는데 유언 요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홍걸 씨가 홍업 씨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재산을 독차지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재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분은 김홍걸이를 가리킵니다. 형제 간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해서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재산을 팔아먹었습니다. 막대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상속세를 내고도. 이제 와서 정 최고위원이 그 재산을 국고에서 매입을 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기자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제주는 우리 국민들이 부리고 뭔 왕서방이 돈 번다고 김홍걸이만 돈 벌고 왜 우리 국민들이 김홍걸이의 뒤치다거리를 우리 국민들이 왜 해줘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반포 아크롤 리버파크 전용 면적 34평에 살면서 서대문구 대연동에 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 김홍걸이의 뒤치다거리를 왜 우리 국민들이 해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교동 집 자기 아들조차도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팔아먹은 거 자체가 여러분들 그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아니고 이 김대중과 관련해서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그런 시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이 동교동 집마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거 현실 가능성 없고 이거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그걸 모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영상을 미리 찍어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썼습니다. 11년 전. 그때 당시에 박정희 기념공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기념공원을 만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부 좌파 세력의 그런 공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 기념시설 건립 기념 사업에 3,500억 원 넘게 썼다. 그걸 갖다가 제가 기사를 쓴 바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쓴 기사에서 김대중과 관련된 그런 대목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건 기념관을 가졌다. 2003년 11월 문을 연 김대중 도서관이 그것이다. DJ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3년 1월 자신이 1994년 설립한 아태 평화재단 건물과 소장도서 개인사료를 연세대에 기증했다. 연세대는 이를 인수 같은 해 11월 김대중 도서관을 개관했다. 안행부, 안전행정부를 말합니다. 지금의 행정안전부입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김대중 도서관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로부터 60억 원을 지원받았다. 6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05, 6, 7, 3년 동안 그러니까 연간 20억 원씩 지원받은 셈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DJ의 생애와 치적에 관한 기록 수집, 전시 연구 출판 사업, 전시실 및 특수자료 보존시설 설치, 6.15 기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이 그 이유다. 2010년에도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비 15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뭐 우리 국민들 말이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 또는 그 해당 인근 대학들의 그런 학생들의 그런 학습 공간 또는 뭐 학습 자료 보관 공간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김대중 관련 그런 서적들로 채우고 김대중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이 제가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얼마가 들어갔냐면 75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순수하게. DJ 관련 시설이 많은 곳은 역시 광주 전남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제가 이번에도 요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주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디서 합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어떤 대형 행사가 있을 때 다 요 시설에서 합니다. 이 시설 이름이 뭐냐면 바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걸 줄여서 김대중 센터라고 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원래 2003년 11월 광주 컨벤션 센터. 원래 이름이 광주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런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백스코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은 킨텍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잭스코라고 해야 될까? 객스코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이걸로 착공했는데 2005년 5월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개관은 2005년 9월 달에 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얼마냐면 53,3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건물 면적은 40,046제곱미터. 이거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995억 원입니다. 물론 그 해당 건물 전체가 김대중 기념 시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995억 원을 들인 그 대형 전시관, 대형 컨벤션 센터가 이름이 뭡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사업비만 99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2003년 8월달 이때 당시에 이미 제2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2센터의 건물 면적은 얼마냐면 18,50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3,000석 규모의 다목적 홀과 19개 중소회의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기존 센터에 있던 김대중 홀이 있습니다. 김대중 홀을 이전시켰습니다. 총 사업비 560억 원.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 광주의 김대중 센터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얼마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요거 그냥 만드는 데만, 운영하는 거 말고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데만 1,55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김대중 센터가 적자가 심합니다. 적자가. 지금 제가 최신 근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운영을 7년 동안 했는데 적자가 얼마였냐면 151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자를 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또 이거 운영하는데도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만든데도 1,555억 원이 들어갔는데 운영하는데도 7년 동안 151억 원이니까 연간 20억 이상씩 적자가 났다는 셈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준 겁니다. 앞서 밝혔듯 김대중 센터는 2005년 9월 개관했다. 본격적인 영업 활동은 2006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다. 김대중 센터가 공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김대중 센터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매출액은 435억 4,262만 원이다. 연평균 매출이 62억 2천만 원인 셈이다. 같은 기간의 평균 영업 손실은 연간 32억 3,098만 원이다. 지난 7년간 김대중 센터가 기록한 누적 당기 순손실은 151억 4,458만 원이다. 적자 보전은 광주광역시의 몫이다. 김대중 센터는 광주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대중 센터의 적자는 세금 151억 원으로 메워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어떤 근거로 제2센터 설립을 추진했을까?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 세금 995억 원을 들여서 만든 그 소위 말하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적자가 151억 원인데 아니 또 제2센터까지 만들어? 제2센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560억 원이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광주시는 뭐라고 했냐면 김대중 센터의 전시장 가동률이 70%에 육박해 성수기에는 전시 회의 시설이 부족하다. 전시 컨벤션 산업이 갈수록 국제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2센터를 신설하려면 현재 경영 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시장 전망이 밝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 또 대형 전시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실증 사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센터는 설립 이래 적자 상태다. 매출 대비 손실액 비율도 높다. 대형 전시관이 흑자를 보는 것도 아니다. 지난 6월 말, 이때 당시의 6월 말은 2013년 6월 말입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신세를 보면 2011년 말 전국 전시 컨벤션 센터는 총 11곳이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부산 백스코를 제외하면 모두 연평균 11억에서 4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는 2011년 이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김대중 센터보다 전시 면적이 넓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대구 전시 컨벤션 센터는 연평균 적자가 각각 40억, 20억 원이다. 넓다고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다. 종합하면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신설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여러분들 광주에만 김대중 기념시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목포 또는 전남 신안 하이도 여기지 않습니까? 제2센터 개관과 비슷한 시기에 전남 목포시에서도 DJ 관련 대규모 시설이 문을 열었다. 6월 15일 목포시 산정동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다.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기념관은 목포의 상징인 사막도 15,600제곱미터 부지의 지상 2층 규모로 전시동과 컨벤션동이 마련됐다. 전시동은 DJ의 일대기를 감상할 수 있는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됐다. 여러분들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달리 이 노벨 평화상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여기는 정말 순전히 김대중 기념시설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200억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DJ를 그런 추앙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여기를 한 2번, 3번 가봤습니다. 과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포지 않습니까? 목포인데도 김대중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김대중에 관심 있으면 이거 노벨 평화상 기념관 사람들이 그냥 저기 뭡니까? 문지방이 달아 없어지도록 김대중 선생님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여기에 2번, 3번 가서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과연 몇 명이 들어가나 한나절, 반나절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기 사람 들어가는 거 20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당시까지는 해도 그랬습니다. 계속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당시 목포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06년 6월 대통령,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대통령을 뵙고 건립계획을 보고했는데 무엇보다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벨 평화상 관련 시설은 전남 신안군에도 있다. 2009년 8월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르기 위해 섬 전체를 무궁화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미 신안군은 2008년 1억 원을 들여 해안도로 등의 무궁화를 식재한 상태였다. 또 신안군은 DJ 생가 인근에 50억 원을 들여 노벨 평화상 기념관과 관리동 전망대 등이 들어서는 노벨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25일 서울경제는 신안군 관련 기사에서 국내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주변에 해양 테마파크와 무궁화 공원을 조성 중인 하이도는 평화의 섬으로 조성 중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전남 무안군 삼양읍 전남도청입니다. 김대중 강당이 있다. 김대중 강당. 전남도청은 이 김대중 강당의 면적이 얼마냐면 799제곱미터입니다. 799. 제가 계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242평에 달하는 이 강당이 이름이 김대중 강당입니다. 전남도청은 2005년 11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무안군으로 신축 이전했다. 청사 면적은 39,089제곱미터, 건축비는 1,687억 원이다. 따라서 김대중 강당의 조성 원가는 전체 청사 건립비의 2%인 33억 7,4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남도청 앞 중앙공원에는 가로, 세로 각각 10m, 그리고 또 높이 7.3m.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높이가 7.3m, 가로, 세로가 10m. 여러분들 이거 거의 옛날 무슨 고대 그리스, 로마 여기에 나오는 그런 시설물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지 않습니까? 이 크기의 DJ 동상이 있다. 그 주변은 김대중 광장이다. 김대중 광장입니다. 심지어 김대중 동상,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김대중 동상이 있고 그 주변이 뭐라고 명명되어 있냐면 김대중 광장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김대중 관련 시설들이. 전남개발공사가 5억 원을 들여 동상을 조성했다. 이 역시 세금이다. 광장 면적과 공원 조성가는 확인되지 않아 김대중 광장의 가치는 계산하지 못했다.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대중대교라고 있습니다. 김대중대교. 김대중대교가 뭐냐면 이 전남 무안 있지 않습니까? 전남 무안이 여기 위에 있고 신안군은 이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전남 무안군이 있는데 이 무안군에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그러니까 운남면 여기와 이 신안군의 앞에 이거를 갖다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대교입니다. 이 김대중대교의 총 길이는 925m, 폭은 20m, 4차로 교량입니다. 이거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 27일날 개통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42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1420여 원을 들여서 10년 동안 공사를 해서 겨우 개통을 한 그 다리의 이름이 결국에는 뭡니까? 김대중 대교란 소리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제가 살폈던 그런 김대중 관련 시설들, 조성 원과, 그 다음에 이 김대중 대교, 요거 사업비, 이런 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전국 각지의 김대중 관련 시설물만 그 가치를 따져봐도, 거기에 들어간 우리 국민 세금만 따져봐도 4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저 김대중의 동교동 집, 저 김대중의 막내 아들이 팔아 넘긴 집, 그 집마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자고? 대체 염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청래 그렇게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그 김대중을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정말 김대중 정신을 기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돈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다 띄워 놓을 겁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재산 상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당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 건물의 그 토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소유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품은 어차피 이건 뭐 가치가 없는 거니까 빼고, 현금과 예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401억 4,585만 7,751원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 보증금 뭡니까? 각 지역 시도당 있지 않습니까? 시도당의 그 당사를 빌리면서 보증금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증금이 얼마냐면 22억 2,600만 원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쳐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2024년 4월 3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순자산은 얼마냐? 626억 9,511만 5,266원입니다. 결국에는 한 627억 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627억 원 중에서 그 당사 그건 빼고 비품 빼고 순수하게 정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401억 원이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업자한테 100억 원에다가 웃돈 좀 더 줘서 얼른 사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가 중요한 공간이고, 그렇게 거기가 역사적으로 기려야 될 공간이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보존해야 될 공간이다. 근데 법적인 요건이 안 맞는다. 그리고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401억 원이나 있으니까 거기서 한 절반 뚝 떼가지고 그 프랜차이즈 카페 업자한테 뚝 줘버리고 얼른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라면. 근데 왜 그거 못합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이 내는 당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1년에 받는 국고 보조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하는데 100억 200억 쓰는 거는 그렇게 무리도 아닙니다. 타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넘볼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책임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 돈 쓰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돈, 정청래 같은 자의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제가 해법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 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저는 안 쓴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그 소리입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조언을 정청래 같은 자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영하트 2024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제 또 제가 이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답글을 달아주셔서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이 힘이 나고 고무가 됐습니다만, 오늘 제가 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경수 복권 관련 기사를 보고 약간 혈압이 올랐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김홍걸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싶다가도 정말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계속 이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